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기업가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우뚝 성건설회사 사옥 40층 최고층 회장실에서 70대 중반의 김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42살 아들 민수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총각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김 회장을 모셔온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죠. 박 비서, 우리 민수놈은 언제쯤 결혼할까?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도련님께서 워낙 일에만 매진하시니까요. 회사 일로 바쁘시고 또 성격도 내성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40이 넘었는데 말이야. 내가 그 나이 때는 이미 민수를 낳고 기업을 키우느라 정신없었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늦게 결혼하나? 김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죠. 42살이라는 나이가 결혼하기에는 늦지 않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앞섰습니다. 민수가 회사 일만 하고 집에만 있으니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겠어.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소개팅을 주선할 수도 없고. 박 비서는 김 회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도 아들을 둔 아버지였으니까요. 도련님이 워낙 독립적이시고 자존심도 강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간섭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그게 문제야. 어려서부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부모 말은 잘 안 들었거든. 똑똑하기는 한데 고집이 세다니까. 김 회장은 어린 민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좋아했던 아들. 공부는 잘했지만 사교성이 부족했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았죠. 그런데 회장님, 도련님도 이제 40이 넘으셨으니 분명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몰래 만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박 비서의 말에 김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까? 하지만 그놈이 나한테 여자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도련님 성격상 확실해지기 전에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신중하시거든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혹시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어떤 여자와 만나고 있을까? 좋은 사람일까?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 박 비서, 우리 민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 혹시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나 그런 것도 있나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그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으니까요. 며칠 후 박 비서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무언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온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박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박 비서의 표정을 보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서는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일 말입니다. 도련님에 관한 소문이 회사에 돌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혹시 정말로 아들에게 여자가 생긴 걸까요? 어떤 소문인데? 도련님께서 여성분과 교제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돌고 있어요. 김 회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몰려왔죠. 정말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 총무팀 김 대리가 처음 언급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점심시간에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평소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미소까지 지으셨다고 합니다. 박 비서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격리팀 이 과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도련님께서 요즘 퇴근 시간이 예전보다 일정해졌다고 하더군요. 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시곤 했는데 최근에는 6시면 정확히 퇴근하신다는 겁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드디어. 그런데 어떤 여자와 만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도련님께서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니까요. 다만 한 가지 더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박 비서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마케팅팀 박사원이 지난주 토요일에 강남역 근처에서 도련님을 봤다고 합니다. 여성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히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김 회장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어떤 여자인지 모른다는 것이 걱정됐죠. 박 비서, 혹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눈치채시면 안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앞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여자에게 속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민수가 그동안 연애 경험이 별로 없잖아. 혹시 나쁜 여자에게 당하는 건 아닐까? 돈만 노리는 여자일 수도 있고.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련님께서 워낙 신중하시고 똑똑하시니까 분명히 좋은 분을 만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겠어. 오늘 집에 가서 집사람과 상의해 봐야지. 김 회장은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연애 소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서두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2층 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순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순이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보다 2살 어린 그녀는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현명한 아내였죠. 순이야,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김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순이는 즉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부부 김 회장은 회사에서 들은 소문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수가 드디어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 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었거든요. 정말이야?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게 문제야. 아직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 회사에서 소문만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 김 회장은 박 비서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말을 듣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네.
민수가 42살인데 이제야 진지하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나도 그래. 좋은 일이긴 한데 어떤 여자인지 모르니까 불안해. 혹시 우리 민수를 이용하려는 여자는 아닐까?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믿어야지. 민수가 어떤 아이인데? 똑똑하고 신중한 성격이잖아. 함부로 누구나 만나지 않을 거야. 그렇긴 하지만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나쁜 여자에게 당할 수도 있고.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뭐, 어떻게?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인지 테스트해 보는 거야. 민수한테 들키지 않게 말이야. 김 회장은 아내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순이가 평소에도 적극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순이야, 그게 가능할까? 너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내가 조심스럽게 해볼게.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확인하는 게 부모 역할 아니겠어? 순이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였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낼 거야? 민수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잖아. 사설 탐정을 고용하면 돼. 요즘은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김 회장은 아내의 계획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민수가 알면 서운해할 텐데 모르게 하면 되잖아. 우리가 그 여자를 확인해보고 좋은 사람이면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순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민수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당연히 조심할 거야. 내일부터 알아보기 시작할게. 그날 밤 부부는 늦게까지 아들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결국은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죠. 다음 날 순이는 남편이 출근한 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녀에게는 믿을 만한 사설탐정 사무소의 정보가 있었어요. 예전에 지인이 추천해 준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김 탐정님 계시나요? 전화를 건 순이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김 탐정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제 아들 관련해서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직접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당일 오후 순이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전문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떤 조사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40대 중반의 김 탐정은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성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도예요. 아들이 행복했으면 해서요. 아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2살입니다. 미혼이고요.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성함과 직장, 그리고 자주 다니시는 곳들을 알려주시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순이는 아들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민수의 이름, 근무하는 건설회사, 집 주소, 그리고 평소 생활 패턴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김 탐정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순이를 만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께서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순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름은 박미영이고 나이는 38세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한식 뷔페요? 네, 건설 현장 근처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주로 현장 직원들과 인근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김 탐정은 자료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5년 전에 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운영하고 계시고 미혼입니다. 특별한 정과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순이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고 외모도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아드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아드님께서 회사 일로 그 근처 건설 현장을 둘러보시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주 찾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정보는 없나요? 박미영 씨는 매우 성실하게 장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일하시고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습니다. 순이는 탐정의 보고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 식당 주소를 알려주세요. 혹시 직접 가보실 생각이신가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김 탐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들킬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냥 손님으로 가서 식사만 하고 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남편에게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38살이면 민수보다 4살 어리네. 그런데 한식 뷔페를 운영한다고? 응, 건설 현장 근처에서 말이야. 그곳에서 민수를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럼 나쁜 사람은 아니겠네. 성실하게 일하는 여자인 것 같고. 순이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아들에게 좋은 사람인지 말이야. 며칠 후 순이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가서는 박미영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보, 내가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해. 김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순이야,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하잖아. 나도 60 중반이지만 아직 건강하고 며칠만 해보는 거야. 순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예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순이는 평소와는 다른 차림새로 집을 나섰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바지와 셔츠를 입었고 머리도 단순하게 묶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죠. 강동구 천호동의 한식 뷔페 앞에 도착한 순이. 미영인의 한식 뷔페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직원 구하시나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바로 박미영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괜찮으실까요? 일이 좀 힘든데. 미영은 순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이의 나이를 고려해서였어요. 괜찮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며칠만이라도 일해보고 싶어요. 그럼 우선 하루만 해보실래요? 힘드시면 그만두셔도 되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미 그 첫 번째 인상에서 뭔가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음식 나르고 테이블 정리하고 설거지 돕는 정도예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순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건설 현장 직원들과 인근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죠. 미영은 혼자서도 능숙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산까지 척척 해냈어요.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죠. 아줌마 고생하세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미영은 순이를 진심으로 챙겼습니다. 물도 자주 갖다 주고 힘든 일은 본인이 직접 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줄어들자 미영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식사하세요. 미영은 정성스럽게 차린 한 상을 순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냥 남은 음식이 아니라 따뜻하게 새로 준비한 밥상이었어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순이는 미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임시 직원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손님이 뜸했습니다. 그 시간에 미영은 다음날 준비를 했어요.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순이를 배려했죠. 아줌마는 어디 사세요? 여기까지 오시기 멀지 않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혼자서 이 큰 식당을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5년째 혼자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미영의 손은 거칠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옷차림이 말쑥하지 못하고 지갑도 얇아 보였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돈이 좀 부족해서요. 미영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드시고 가세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미영의 모습에서 진짜 마음씨를 볼 수 있었거든요. 순이가 미영이네 한식 뷔페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손님이 거의 없어서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옷이 조금 낡았고 표정도 시무룩해 보였죠. 아저씨, 라면 하나 주세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미영은 아이를 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 왔어? 엄마, 아빠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아빠는? 없어요. 아이의 대답에 미영의 표정이 조금 안쓰러워졌습니다. 순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그럼 라면 말고 밥 먹을래? 아줌마가 맛있게 해줄게. 아니에요. 라면만 주세요.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라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나왔어요. 자, 여기 특별 라면이야. 오늘 아줌마가 새로 만든 건데 맛있게 먹어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다 라면이에요? 응, 특별한 라면이야. 많이 먹어야 키가 쑥 자라지. 미영은 아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미영의 얼굴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아줌마,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또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아줌마가 또 해줄게.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나자 미영은 과자 몇 개를 봉지에 담아서 건네줬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집에서 심심할 때 먹어. 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서비스야.
우리 착한 고객님한테 주는 특별 선물이야. 아이가 기뻐하며 나간 후 순이는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저런 일이 자주 있나요? 가끔 있어요. 이 근처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요. 미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순이는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5시경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혹시 일자리 있나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를 의자에 앉게 한 후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이에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손자가 대학에 가는데 등록금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일은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서 따로 구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가끔 식당 청소나 간단한 일을 부탁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도움이 되시도록 할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순이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노리는 여자가 아닐까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미영은 진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미영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제가 많이 편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을 보니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껴요. 순이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줌마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내일도 오실 거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이 섰거든요. 미영은 자신의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김 회장도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순이가 미영인의 한식 뷔페에서의 경험을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은 그날 밤 부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 김 회장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졌어요.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 아이한테 공짜로 밥 주는 것도 할머니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다 진심이었어. 전혀 꾸미는 것 같지 않았거든. 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김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연애를 걱정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근데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 민수한테 우리가 안다고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야. 민수가 먼저 우리한테 소개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순이도 동의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나서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 민수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줘야지. 우리는 그냥 지켜보자. 다음 날 김 회장은 출근해서 박 비서에게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박 비서, 우리 민수 요즘 어때? 표정이 밝아진 것 같던데. 맞습니다, 회장님. 요즘 도련님께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박 비서는 최근 민수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계시곤 했는데 요즘은 밖으로 나가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도 훨씬 부드러워지셨고요.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드디어 민수가 부모님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 회장과 순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무슨 얘기인데? 김 회장이 태연한 척 물어봤습니다.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의 말에 부모님은 놀라는 척 했습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 연기를 했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순이가 기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이는 38세이고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어? 제가 현장 일로 그 근처에 갔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따뜻하셔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민수는 미영과의 만남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객이었지만 점점 더 자주 찾게 됐고 결국 연애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김 회장과 순이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지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만나보자. 그런데 민수야, 그분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맞지? 순이가 은근히 확인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혹시 제 집안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미영 누나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자세히 모르셨어요. 그냥 건설회사 다닌다고만 알고 계시거든요. 민수의 말에 부모님은 더욱 안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말에 우리 집으로 모셔와.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 준비할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부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네. 응, 그것도 정말 착한 사람을 만났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두 사람 모두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드디어 민수가 미영을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 회장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죠.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가 이미 미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 김 회장이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래도 처음 정식으로 만나는 거니까 떨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할 텐데. 오후 2시쯤 민수가 미영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정중한 옷차림에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영이 깍듯이 인사하자 김 회장과 순이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민수가 자꾸 얘기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순이는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이미 미영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미영이 건넨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전통차와 수제 한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하시고 고마워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 회장과 순이는 미영의 겸손하고 따뜻한 성격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미영 씨는 언제부터 식당을 하게 되셨어요? 김 회장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손님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지금의 뷔페까지 운영하게 됐어요. 혼자서 하시기 힘들지 않아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보람을 많이 느껴요. 미영의 대답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순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어요. 미영은 음식 하나하나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머님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평소에 만드는 음식이에요. 많이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미영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어요. 미영 씨, 우리 민수와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세요? 김 회장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미영은 살짝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습니다. 나이도 있고 서로 확신이 서니까 굳이 오래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순이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대화에서 미영은 정말 좋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했어요. 저녁 무렵 미영과 민수가 돌아간 후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네. 그러게 말이야. 미영 씨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민수가 평생 행복할 것 같아.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수와 미영은 정식으로 결혼 날짜를 정했습니다. 가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김 회장과 순이는 미영의 가족들과도 만나서 양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미영의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지만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미영은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과시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웨딩드레스는 너무 비싼 걸로 하지 마세요. 제가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야, 미영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예쁘게 해야지. 순이는 진짜 딸을 대하듯 미영을 챙겼습니다. 결혼식 날 미영은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민수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새로운 부부는 김 회장 부부 근처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왕래하면서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지금은 민수와 미영이 첫 아이를 가져서 온 가족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김 회장과 순이는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요. 여보, 그때 내가 직접 확인해 보길 잘했지? 그래, 정말 잘했어. 덕분에 우리가 미영이를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 가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미영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챙깁니다.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라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미영은 건설 현장 근처에서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죠. 이렇게 한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